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프라임법 학원 간평 실무 시간이고요. 예, 기본 강의 진행 중입니다. 예, 첫 시간, 오늘 문제풀이 시간 되겠습니다. 문제풀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그보다 뭐 연기 스터디가 먼저 시작을 해서 오늘 문제 푸시는 데는 좀 편하셨죠? 네. 연기 스터디랑 이제 문풀이랑 이게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연기 스터디가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문제풀이는 조금 뭐 손쉬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초급 시간은요, 이제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 드디어 이제 실전 형태로 와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우선 문제 분석을 하는 가장 기초부터 같이 하는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 스터디랑 비교를 해보면요, 문제풀이 초급이 훨씬 쉬운 수업이 되겠고요. 그 연기 스터디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하신 분들 이제 중간에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의 자체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강의가 될 테니까요. 뭐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 특히나 이제 그 답안지 첨삭이 없는 대신에 제가 답안지를 이제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습관이 어떤지 같이 체크를 하고요. 그걸 바로잡아 가면서 올바른 문제풀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기본 강의가 4번째 시리즈네요. 네, 입문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평가 했고 이제 보상 평가, 실무 이론 강의 끝났습니다. 실무 이론 강의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패스 문제집 초급편을 가지고 하는 이제 문제풀이 초급편 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가 이제 중급이 남았고 기출이 남았습니다. 중급과 기출 문제풀이까지 다 진행하고 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강의 계획서 보면서요, 그 우리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페이지 가면 강의 진도표가 있죠. 강의 진도표 해서 우리 10회까지 진행을 하고요. 벌써 한 회가 끝났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이제 패스 초급편 챕터 해서 문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이 안에서 문제를 내드립니다. 오늘처럼 내어드리고요. 뭐 이거 밖에서 뭐 내거나 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서 이제 무조건 낼 것이고요. 이 문제를 이제 미리 예습해 오시는 거예요. 최소한입니다. 자, 보통 내가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하는 거는 매일 오전에 실무를 풀잖아요, 보통. 매일 오전에 실무를 푸는데 뭐 100점 푸는 분 계시고 200점 푸는 분 계시고 200점까지 풀려면 오후까지 쭉 풀어야 되겠죠. 뭐 이론이랑 법규에 맞춰가지고 이제 실무를 오전에만 풀거나 오후까지 풀거나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 1, 2, 3, 4 월화 수 목 금 진행한 다음에 뭐 금요일 오후 정도에 가볍게 실무일은 책 보면서 스터디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에. 그래서 토요일에 와가지고 3과목을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복귀를 하고 일요일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월요일에 복귀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으로 우리 수업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언제 이 문제를 보고 오냐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당일날에 보고 오시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사실. 당일날 보고 오시면 문제가 외워져 있어가지고요. 답을 외우고 있어가지고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답부터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월요일에 풀 거는 금요일에 푸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목요일에 풀 거는 전날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정도 풀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급하니까 초급편을 펼친 다음에 문제를 쭉 읽어보고 답만 훅 훑어보고 오신 분 계시는데
역시나 그거는 이제 우리 공부를 우리 내년 6월까지만 딱 할 거잖아요. 근데 내년 6월까지가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장기 레이스를 하는 과정인데 눈으로 그냥 보고 당장 오늘 잘 풀려고 이제 준비해 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첨삭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점수를 매기는 게 사실 채점 첨삭이잖아요. 점수를 매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진도가 나와 있고 그 안에서 문제를 냈는데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다 맞춰야 정상이죠. 솔직히 말해서 보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진도를 쭉 나가는 과정에서요, 이틀을 잡아가지고 요 문제를 예습해 오는 겁니다. 딱 그날 제가 말씀드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제일 좋다 말씀드렸죠. 월요일과 화요일에, 아니 죄송합니다, 금요일과 화요일이죠. 금요일과 화요일에 실무 공부 어차피 할 거니까 이 초급편 문제 한 번 더 보고 오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습을 해서 여기 현장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드리잖아요. 이제 실전 형태로 문제를 드리는 건데, 하나 사과 말씀드릴게. 이 스테이플러가 잘못 찍혀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학원에 엄청 뭐라고 했어요.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시간을 잘 챙겨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옆으로 찍혀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좀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4년 했는데 이걸 옆으로 찍어서 배포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이거 두 번째거든요. 이 학원에서 두 번째인데,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잘 준비해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습해온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잘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문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똑같이 내는데 달라지는 거는 시점이 바뀌죠. 우리 내년 시험 봐야 되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제가 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조금 더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도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급학교인 보정할 때 2방식으로 하라고 제가 드렸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방식으로 하라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 이렇게 거의 똑같은 틀 안에서 뭔가 조금 더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유의하셔가지고 잘 반응의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 못 푸셨으면, 예습 못 하셨으면요, 그냥 오세요. 기본 실력으로 치세요. 그냥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게 더 잘 풀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를 같이 풉니다. 풀고 푸시고 제 강평을 이제 하죠. 제 강평을 할 때 강평 내용을 잘 들으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보시면 이제 오늘도 사실 오늘의 시간이 제일 빡빡한 날인데 제가 1번을 아예 같이 풀을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스터디 가이드 같은 경우는 큰 주제라든가 자료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한 다음에 끝을 내는 그런 강의가 되는데,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분석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지에다가 뭐 하다못해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정리하신 다음에, 자, 오늘이 끝나면 이제 또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볍게 복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미리 보고 오신 분은 답안인지가 많이 안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로 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푼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답안지를 그럼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뭐 순서가 바뀌었거나 조금 내가 잘못 접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복귀는 그 다음 날에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내로 가볍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밤에 복귀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 제일 좋은데 뭐 먼데 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오시기 전에 한번 풀고 같이 한번 풀고 복귀까지 해서 한 3회도 같이 하는 형태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잘 준비를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담을 이제 해드린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상담 없고 예, 목요일에 바로 상담을 할 것이고요. 올목 해가지고 제가 한 2분 정도씩 모시고 답안지를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이 9시 반에 끝나는데 9시 반부터 10시 정도까지 해서 같이 답안지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신 분도 계세요. 부족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답안지 상담이. 추가로 말씀하시면 뭐 제가 10시 이후에 시간을 빼서 더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토요일에 별도로 또 말씀하시면요. 제가 이제 여기 스터디 들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토요일에 별도로 또 이제 답안지 상담 같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랑 많이 만나셔가지고요. 예, 제 노하우를 많이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뭐 제가 누군지 뭐 이제 그쵸? 제 수업 듣고 오신 분들이면 모르실 수 없으니까 여기 뭐 강의 계획서 보면 뭐 질문하는 방법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잘 보시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을 하는 형태는 참 다양한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형태가 가장 포멀하고 가장 우리 수험계에서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공부하신 분들끼리 어떻게 상의도 하고 뭐도 많이 했겠지만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린 형태를 기본 형태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 습관이라던가 내 공부 맞춰가지고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토지부터 한번 볼게요. 네, 토지이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요. 문제 분석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같아요. 지금 문풀을 10번 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우선은 문제를 받으면요. 뭐 이 100점짜리 문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지금 각 문제에 대한 문제 분석을 시작을 할 때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거는 문제부터 잘 읽어 나가는 겁니다. 정말 안에 자료 말고 이 문제 1 옆에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A씨는 A시비구 C동이 소재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해서 대상 물건이 탁 바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형광펜 같은 거나 색깔펜 같은 걸로요. 토지에다가 일단 표시를 탁 하시는 거예요. 우선 문풀 초급이니까 진도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죠. 그런데 실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토지인지 복합부동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물건을 바로 보여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보시면 2023년 7월 7일 기준시점이 바로 나와 있죠. 당연히 표시해야 되겠죠. 자, 23년 7월 7일을 만났으면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우시는 거예요. 아, 7월 7일이구나. 23년 7월 7일이구나.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 분석하다가 까먹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보통 이제 시험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하나의 날짜에 매몰되면 이게 별도로 날짜가 나왔을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23년 7월 7일 보자마자 첫 장은 어차피 23년 7월 7일 있잖아요. 넘기고 그 다음 장 메뉴에다가 23년 7월 7일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통 이제 우측 상단에 적는데 한 장 넘기고 위에다가 한 장 넘기고 23년 7월 7일 적고 그 다음 장도 적습니다. 23년 7월 7일 그 다음 장도 적고요. 뭐 마지막 장은 크게 필요가 없겠죠. 날짜가 필요 없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1번 문제가 40점짜리 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사실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분명히 제가 엄청나게 많은 꿀팁을 해드리는데 이게 가장 큰 꿀팁이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기준 시점 바로 보시고 23년 7월 7일 적어 놓으시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보통 최소한 그 우리 5페이지 보시면 자료 7번에 시점 수정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는 무조건 적어 놓는 거예요. 최소한. 아시겠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마지막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마지막 목차가 정해졌어요. 대상 부동산의 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대강 5번 할까요? 대상 부동산 감정 평가액입니다. 뭐 좀 줄이고 싶으시면 뭐 요거 정도는 빼셔도 상관없겠어요. 자, 문제에서 보통 감정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마지막 목차로 저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가치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 어떤 가액을 쓰라는 경우도 있고 표현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이 자리에 시장가치 적고 하면 출제위원이 볼 때 바로 마음에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그것을 그대로 맞은 목차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이것도 형광펜 바로 이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목차를 이걸로 넣어야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료 제목만 읽습니다. 자료 제목만 읽는 거예요. 자료 1, 대상 부동산. 자료 2, 실지 조사 내용. 자, 툭툭툭 끄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목을 정독하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이 주어져 있는데 실지 조사 내용이 또 있다. 그러면 처음에 대상 부동산 자료에서 부족한 내용이 실지 조사 내용으로 플러스 되거나 조금 더 심한 온점이 되면 위에 대상 부동산 내용은 공부상의 내용으로 거의 주어져 있을 것이고 그럼 밑에 실지조사 내용이 주어지면서 두 개가 차이가 발생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걸 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인근지역 편입공시지가 자료 공시기준일 23년 1월 1일 역시나 천천히 그으면서 하는 건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인근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근 지역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또 모르는 일이죠. 표준지 중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거나 혹은 지역 요인 비교가 안 돼서 선정을 못 하거나 그래서 인근 지역 조졌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이죠. 공시 기준일도 논점이 있긴 한데 일반 평가는 보통 논점이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소급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평가 문제인데 공시기준일 딱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저용 공시지가 목차에 힘을 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그건 또 보상평가 하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크게 논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자료 4번 가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자료.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표현한 것과 거래 사례 자료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르죠. 그렇죠? 오늘은 자료 4번 가지고 거사비만 하는구나.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한다거나
뭐 시장 추출법으로 뭘 만든다거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 제목을 안 보시고 툭툭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료 사본 가지고 막 별의별 걸 다 하세요. 이렇게 막 자유로운 답안지 막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 딱 보면 거사비라고 돼 있으니까. 네, 요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쉬운 문제다 보니까 실수 많이 안 하시는데요. 내년에 한 4기 정도 되면요. 이런 정말 기본적인 자료 제목으로 준 문구를 안 읽어가지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목이 방법이나 방식이 나오면 쉬운 문제구나, 정말 방향을 정해줬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료 5번,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감정평가 사례 자료. 이것도 엄청나게 제목이 그렇죠? 명확하죠. 그 밖의 요인 보정하라는 자료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오늘 문제도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6번, 건물 관련 자료입니다. 자, 오늘 우리 평가는 토지 평가예요. 건물은 평가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자료는 뭐다? 이 자료는 활용한다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 쓸 때 배분법 쓰는 자료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으시는 거죠. 대상 건물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례 자료를 보정할 때 쓰겠구나. 혹은 오늘처럼 아예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넘어가고 자료 7번 시점 후정 자료입니다. 지변율 있고요. 건조비 지수 있습니다. 요거는 보실 때 좀 내용을 살짝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변율이 언제부터 주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시점 수정이 안 되는 걸 바로 걸러낼 수 있거든요. 지금 2020년부터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자료는 못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못 쓰는 거고, 물론 기준 시점이 23년 7월 7일이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는 형태는 20년 7월 8일, 7월 7일 전이죠. 예, 그래서 20년 자료를 혹시나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건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좋고. 자, 자료 8번 요인 비교 등 자료예요. 자, 지역 요인 비교 내용 슬쩍 나온 거 보시고 개별 요인 형상, 향, 도로 조건 있는 것까지 확인하세요. 예. 뭘 비교해야 되는지 큰 카테고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바로 필요한 것만 고를 수 있거든요. 하시고 시장 이자율 있고 그 밖에 요인 보정, 표현식 기준 방식 나와 있고요. 보통은 자료 9번이 있어가지고 기타 사항이라던가 그 밖의 사항 해가지고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내용은 먼저 읽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현식 기준 활용하고 요거는 보통 여기에 같이 나오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제 사실 기타 자료로 주어진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밖의 요인 보정도 당연히 해야 되면서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해야 됩니다. 자, 정독을 한 번은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나중에 문제를 5만 점, 10만 점 이상 푸시고 난 다음에는 조금 러프하게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면서 자료를 듬성듬성 읽는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글이 더 큰 문제가, 많은 문제가 나오면 더 안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줄 한 줄을 읽어나가는 습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까지 툭툭툭 했는데 갑자기 답안지 쓰시는 분 옆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아마추어다, 한 명 제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좋은 습관을 위해서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보시고 난 다음에요, 펜 놓으시는 거예요. 펜 놓고요, 형광펜 아까 쳤잖아요. 펜 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펜을 들면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표시를 하게 되면 표시한 것만 보고 표시 안 한 거는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실력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시야가 엄청 넓으면요, 모든 글을 거의 다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하면서도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그만큼 안 되고 시야가 넓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내가 평소에 문제 보던 것만 보통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신기한 건 눈에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근데 보통 신기한 게 그 문제 논점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펜을 놓고 쭉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1, 2, 3, 4,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쭉 다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갈 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읽어 나가시면 좋아요. 예,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쭉 다 읽으시고요. 생각보다 이 1회독은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꼭 1회독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펜을 들고요. 펜을 들고 자, 번개같이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요. 한번 정독을 했기 때문에 정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내 머릿속에는 퍼즐이 맞추어지고 있거든요. 그 퍼즐이 마지막 정독까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빠르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거는요, 이 표시하는 거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답안지를 쓸 때 내가 볼 것만 표시할 겁니다. 자, 습관적으로 또 쭉쭉쭉 긁으시고, 습관적으로 틱틱틱 표시하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 별의별 분이 다 계신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답안지 쓸어 왔는데 문제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표시를 하고 답안지로 이제 넘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거는 자, 뭐 용도 지금 C동이 계속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근데 C동을 보고 어디에 표시하냐면 여기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자료 8번에 1번 지역 요인에 C동에 표시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 8번에 1번 지역 요인 C동 동그라미. 자, 쭉 읽어 나가면서 서로 한 면 장방형, 평지, 동향이라고 1페이지 나와 있죠. 요거 뒤에다가 장방형의 동그라미. 장방형 동그라미 할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대상. 그리고 비교하는 게 예를 들어 부정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요거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치시는 거예요. 자, 장방형, 동향 넘겨서 서로 한 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1페이지. 일반 거래 목적은 밑줄 치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제는 크게 그게 아닌데 보통 평가 목적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거래 목적. 자, 자료 2번 갑니다. 자, 자료 1번에 토지 뭐 200제곱미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일종 전용 주거지라는 말이 있는데 건물이 있다거나 이용사항이 뭐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당연히 주거용? 아니에요. 예, 상업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자료 2번으로 쭉 읽어 나가면 첫 줄에 주변 환경이 단독주택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황 낮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이 없는 땅이네요.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는 이상 표준적 이용사항으로 이용사항이 확정되겠죠. 그러면 주거 낮이가 되는 거죠. 주거 낮이라고 쓰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문제는 이용사항을 안 줬어요. 내가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죠? 줄 때 주거용이 상업용 죄송합니다. 주거용이 상업용을 주면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데 안 주고 낮이라고 줬어요. 그럼 어떤 낮이냐라고 이제 판단을 요구하는 거니까 주거 낮이라고 내가 확정을 한 것이고요. 너무 쉬운 문제고 너무 당연하니까 답안지 안 쓴다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용 사항을 수험자한테 맡기고 있어요. 요게 지금 어떤 이용 사항으로 확정을 할 거고 뒤에 활용할 거냐. 그러면 답안지에 주거 낮이라고 꼭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써야 될 내용을 이제 쓰고 여기다가 이제 써놓고요. 별표 같은 걸 꼭 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 쓰면서 다 쓴 다음에 솔직히 내가 다시 썼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분석할 때는 정말 잘 해놨다가 답안지에 빠뜨리고 안 적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서는 주거 낮이라고 쓰고 별표가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고요. 자, 자료 3번으로 와서 공시지가를 고르겠습니다. 일종 전주는 똑같고 넘어가고 이용 상황. 자,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순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상황, 주상용, 업무용인 1번, 4번 배제. 자, 그럼 2번, 3번, 5번 남았는데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그리고 인근 지역이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할 것, 용이, 주인지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했는데도 지금 3개 남았어요. 그 다음으로 가면 정말 대상 토지랑 유사한 게 뭐냐. 특히 물적 특성도 유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5번 같은 경우는 도로 조건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골랐어요. 자, 2번 골랐단 말이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66만 원의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가볍게 산식을 적어볼까요? 곱하기 시, 지, 개를 할 건데 자, 시점 수정 넘어갑니다. 어디 가냐면 아까 자료 7번 갑니다. 자, 1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해야 됩니다. 다 23년도죠.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계산합니다. 이 답안지 들어와서 날짜 계산하면 또 거기서 헤매거든요.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공시 기준일 1월 1일인 거 알았고 기준 시점 7월 7일인 거 적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계산하면 되죠. 자, 동그라미 칩니다. 23년 5월 누계 0.98이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죠. 그럼 5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면 되죠. 연장사정하면 되죠. 그거는 위에 나와 있는 0.192 곱하기 나누기 30일 분모는 30일이죠. 5월달이니까 분자는 6월달 30일과 7월달에 7일 37일이죠.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산기를 다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날짜만 내가 답안지에 쓸 날짜만 적어 놓는 거란 말이죠. 0.98에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 0.192 옆에다가 곱하기 31분의 37을 하는 거죠. 그럼 됐죠? 시점 수정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뭐냐면 시점 수정도 되는지 보는 거예요. 사실 바로 하면서 물론 안 될 리는 없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가면 이 과정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례 다 골랐는데 답안지 와가지고 오, 시점 수정이 안 되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산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요인은 그냥 1이죠. 인근 지역 봤으니까 바로 1 써놓고요. 자, 개별 요인 갑니다. 자, 개별 요인을 이제 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그 개별 요인 박스 3개에다가 표시해 놨잖아요. 거기다가 뭐 표준지는 어디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인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고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표 보면 장방형 도로 동향의 소로 한 면이에요. 장방형 동향 소로 한 면. 자, 볼까요? 표준지 2번. 장방형 동향 똑같네. 그렇죠? 소로 한 면과 소로 각지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개별 요인 비교표 가서 6페이지 서로 한 면 기준 두고 서로 각지가 비교를 하면 뭐죠? 0.93이죠. 바로 0.93을 이 표준지 박스에 써놓는 거예요. 서로 각지 밑에다가 0.93 써놓는 겁니다. 그럼 개별 요인 비교까지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66만 원 옆에다가 곱하기 C 적어놓고 그럼 뒤에 시점 수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1 적어놓고 개별 요인을 옆에 적혀 있죠. 계획 써놓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숫자가 거의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바로 써놓으면 되는데 오늘은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라고 하나 써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시점과 개별 요인과 그는 어디서 보고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넘어옵니다. 우리는 정독을 한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독 한 번을 하지 않고 바로 동그라미 치시면 뭐 거래사례 비교법 하다가 그 밖의 요인 보정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가 난리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에 지금 퍼즐은 이미 전체를 보면서 앞에 표준지가 있고 중간에 거사비는 아예 볼 필요가 없고 바로 그 밖의 요인 보정 오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넘어온 거예요. 자료 5번으로. 자, 자료 5번입니다. 감정평가액 16만 원 옆에다가 또 쓰는 거죠. 자, 시지개를 쓰는데 자, 유의해야 되죠. 표준지 기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에요. 그럼 표준지의 특성을 앞에서 봤잖아요. 장방형 동향의 서로각지 같이 외웠죠 방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장방형 동향의 서로각지 북향만 다르네요. 그러면 동향과 북향만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옆에 있습니다. 동향과 북향 비교하면 1.1이네요. 북향 밑에다가 1.1 써놓는 겁니다. 서로각지 장방형 평지는 어차피 상관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탁탁탁 이제 요거 슬래시로 제끼는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북향 밑에다가 1.1 쓰는 거죠. 개별 요인 비교를 먼저 해버렸네요. 예, 바로 하고 싶잖아요. 왠지 표현지 보고 왔으니까. 자, 76만 옆에다가 또 C라고 쓰고 시점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이네요. 엄청 쉽네요, 이건요. 그냥 아까 전에 5월달 0.192에다가 곱하기 31분의 7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적어두세요. 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시점 수정 자료에다가.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썼던 그 37이라는 그 이제 내용 옆에는 표라고 써두고, 그다음 31분의 7 한 거는 이제 여기 사례니까 감정평가 사례니까 평가 사례니까 평 써두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 밖에 있는 보정 자료니까 뭐 그 써두던가 이렇게 남 알아볼 수 있게요. 그리고 지역 요인은 표준지도 시동, 감정평가 사례도 시동 1이네요. 감정평가 사례가 인근 지역이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시동 비교해야 됩니다. 1 써두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방금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들어간 거는 표준지에다가 시점 수정만 하면 되죠. 그건 아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실수 안 하게 옆에다가 이제 아까 산식을 76만 원 옆에다가 곱하기 C, 곱하기 G1 하고 그 다음 개 쓴 다음에 밑에다가 표 곱하기 C 이것만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인 거를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만 남았습니다. 자료 4번이죠. 자, 사례를 빨리 고르는 비결은 우선 첫 번째, 용도적 이용사항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한번 쓱 먼저 훑어봅니다. 이거를 아까는 정독을 했잖아요. 정독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걸러지면 괜찮고 걸러지지 않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같은 일종 전주고 이용 상황이 뭐 주거용이나 뭐 주거 낮이나
이런 것이 아닌 거를 먼저 쑥 봅니다. 근데 없었죠, 아까 전에 등록하면서 없었어요. 자, 그 다음 갈 것은 이제 눈에 툭툭 튀는 것들 있잖아요. 그 거래 조건들, 기타 사항 이런 것들. 그거를 먼저 보면, 자, 사례 5번 금매에 나옵니다. 금매. 바로 금매했는데 요거 사정 보정 내용이 없죠. 그 6번 가면 최유 유용의 현저히 미달. 거부 감가 요인은 존재한다. 그런데 보정 내용이 없죠. 자,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1, 2, 3, 4가 남았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시점 수정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 시점 수정은 20년이라서 되긴 되는데 역산해서 3년이 넘어가는 게 하나가 이제 보이네요. 거래사례 2번이죠. 지금 우리가 23년도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자료가 나오면, 그 이전 자료가 나오면 일단 바로 의심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2020 2월 10일 2번은 이제 배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1번, 3번, 4번 남았는데, 보통 이제 그 아까처럼 뭐 C동이니 A동, B동이니 하면 이제 다른 동 주어지면서 지역률 비교 안 되는 것들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은 D동이라서 못 쓰죠. 자, 그리고 1번과 4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이제 토지 면적이 너무 다르대요. 이걸 이제 또 캐치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저 1번과 4번을 보면서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만약에 1번을 고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공시지가 기준법에도 논점이 있어야 되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논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례 단가에다가 사시지게 하고 끝 나는 거면 논점이 아예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1번과 4번 볼 때도 사실 1번은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너무 사례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4번은 보면 이제 할 게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4번을 고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의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기준, 신사, 삼배, 그리고 용의주인지, 그리고 기타 특성. 신사, 삼배, 신고 내용 탁 나오면 바로 눈에 띄어야 되고요. 사정 보정, 예, 바로 있었죠. 예, 그리고 3년, 3배할 때 3 있었고, 배 마지막에 보시면 건부관가, 그렇죠? 저건 최종적으로 봤을 때 건부관가 비교도 안 되지만서도 그것 때문에 배분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 삼배 다 걸러줍니다. 그리고 용의주인지 플러스 기타 특성 해가지고 이제 뭐 면적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역용의 비유 가능성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금 제가 고른 형태 약간 직감적으로 골랐잖아요. 직감적으로. 요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도 2개가 남았는데 1개만 골라야 돼. 그러면 다시 요건을 써가지고요. 한 개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 더 하시면 무조건 고를 수 있습니다. 2개 남았는데 뭐지 하면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다시 돌아가서 기준을 다시 또 올리고 다시 보시면 분명히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네요. 네, 다 했어요. 자, 거래사례 4번에 대한 내용만 남았습니다. 거래사례 4번에 대한 내용만 남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어차피 뭐 판서를 좀 하는 게 좋으니까 큰 구조 방금 그린 거 보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네, 마지막 적용하는 것까지 하고 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모름이 없는 문제는 계율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잡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쓸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뒤에 우리 큰 구조를 잡았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큰 구조를 잡았을 때 여기나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는 논점이 있다. 사실은 언급하지 못하는 논점은 보통 이것과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 평가 계율을 나 혼자 뭔가 이제 틀을 만들어서 대상 물건 적고 기후 시점 적고 뭐 평가 목적 적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사실 그것들은 점수에는 해당이 안 돼요. 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첫 번째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낮이라는 내용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주거 낮이라는 내용이 확정이 안 되면 이 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표준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용사항도 확정 안 하고 어떻게 골라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었고요. 쓰기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다, 시간 남는다 한다 그러면 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 제 답안지에 보면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주된 방법 선정하고 거사별 함수 검토한다라는 큰 구조 하나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요 법규를 쓸 때나 이론을 쓸 때나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론 서잡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론 서잡는 거 뭐 맨날 감정평가라는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앞으로 어떤 논리를 펼쳐나갈 거다 미리 쓰는 거 요약해 보여주는 거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더라고 딱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예,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계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렇게 한번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대상 물건의 특성 확정을 한번 미리 하고 해야 될 거 꼭 하고 넘어가는 것. 요거는 오늘 이제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하나 골랐죠. 그리고 이제 배제도 해야 될 내용 1, 2, 3, 4, 5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선정도 하고 배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배제 사유를 쓰는 거는 항상 득점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보정 뭐 다 잡아도 상관없는데 예, 논점이 시지개는 없어요. 논점이.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 오게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 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과 시점 수정만 한 표준지 가액을 구해가지고 1 나누기 2로 해서 보정치를 만드는 형태.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는 많은 이제 가장 노멀한 답안지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전부 다 논점을 목차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건데 논점이 없는데 목차를 다 잡는 거는 낭비거든요. 그리고 논점이 사실 여기에 있는데 다른 목차를 크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나는 논점을 잘 모른다라고 보여주는 것과 또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제 목차를 쭉 다 뺐다가 비시지객을 다 뺐다가
쭉 줄였다가 논점이 되는 거면 툭 보여줬다가 좀 자유자재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공시지가 기준가액 하나 구하게 되는 거죠. 이쪽 이제 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똑같이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보시면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정 보정 내용이 있죠. 사정 보정 목차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사례 토지 시장 가치라는 목차를 잡아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안에 보면 뭐 아니면 뭐 아주 이제 그 뭐랄까 공격적으로 사정 보정 안에 뭐 금융 보정이다. 뭐 바로 와도 괜찮아요, 사실. 뭐 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목차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현금 1억을 지급했고, 대출 금액을 승계를 하는데, 1억을 승계를 하네요. 그리고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1억 빌려가지고 3년 동안 갚다가, 1억 빌려서 3년을 갚겠다.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억에 3년 대출이자율 5% 매월이니까 MC로 쭉 뿌려주고요. 5 나누기 12%죠. 그리고 36개월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당겨와야 되죠. 현가해야 되니까 PVF 해야 되죠. PVF는 뒤 시장이자율 6%를 12로 나누고요. 그리고 36개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개별 요인 볼게요. 자, 지금 시점 수정, 죄송합니다. 사정 보정했고, 자, 시점 수정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지금 날짜가 6월 1일이네요. 37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뒤에 적어두고. 자, 지역 요인 비동입니다. 비동이죠. 시동과 비동의 격차 1.05를 여기에 바로 써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현금 1억에 동그라미 치고 대출 금액 1억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뒤에 MC, PVF 쓰고 아까 퍼센티지, 날, 개월 수까지 다 적어놓는 게 좋아요. 다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사례 토지 전체 가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250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단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사정 보정했으니까 그 다음 시점 수정이죠. 시점 수정 아까 표시했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죠. 지역 요인 1.05 써놔야 되겠죠. 그리고 개별 요인 가겠습니다. 자, 대상은 장방형, 동향의 서로 한 변이었어요. 장방형 서로 하면 똑같네요. 동향과 남향만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보시면 0.93이에요. 이것만 써놓으면 되죠. 여기까지 했으면 더 이상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쓱 보는 거예요. 내가 자료 다 썼나 딱 보는 거죠. 해가지고 다 한 것 같고 건물은 오늘 그냥 함정 자료구나, 안 쓰는 거구나 넘어가게 되고 뒤에 쭉 가가지고 내가 이 방식 꼭 해야 되지 한번 확인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실 목차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목차 잡을 필요가 없죠. 제가 방금 써놓은 거 가지고 쑥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내가 좀 약간 주저주저 한다 싶으면 옆에 맨 앞장이나 아니면 뭐 6페이지 이런데 빈 공간에다가요 이 목차를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비중가액 되겠죠. 나머지는 논점이 없잖아요. 쓰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미리 쓰는 건 아니고 주된 방법이 합리성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로 와가지고 감정평가에 쓰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쓰고
목차 약글자만 쭉 따가지고 쭉 적어 보는 겁니다. 쭉 적어 보고 잘 잡은 것 같으면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쓱 쓰다가 좀 이상하다 막히나 싶으면 다시 한번 탈고 다시 한번 탈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두 개 금액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시가 기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 공시가 기준가액, 비준가액보다 오늘은 법으로 잡는 목차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목이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자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법으로 목차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법법. 뭐 비준가액 산출 자료, 그러면 이제 비준가액 쓰면 되고, 비교 방식 적용 자료, 비교 방식을 써야 돼요. 거사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출제위원회 용어에 맞춰가지고 목차를 쭉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나머지 문제는 좀 가볍게 보고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시간이 약간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건 꼭 한번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번부터는 이제 쭉 글 읽어 나가면서 볼게요. 자, 문제 2번. 개발법입니다. 자, 개발법 산식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분양 수입 평가 빼기 개발 비용 평가. 앞에서 뒤 빼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수입을 어떻게 구하느냐, 개발 비용을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오늘 문제 2번은 개발법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되게 다양한 목차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개발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 기준법을 안 쓰는 거거든요. 거사비를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발법만 딱 지우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문제에서 시작하자마자 주어지는지 역시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목차는 대상 토지 가치가 되겠죠. 분양 수입 구해야 됩니다. 지금 잡종지인데 택지 개발 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땅을 가지고 땅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양 후에, 그러니까 분양 수입을 구성하는 개발 후 땅이라는 거는 개발이 된 택지를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잡종지에다가 조성비를 투입해가지고 기타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게 택지, 대지로서의 땅 가격을 구해야 분양 수입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축비 같은 건 들어올 여지가 없겠죠. 조성비 같은 것들이 구성될 것이구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안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 자, 자료 7번 기타 사항 첫 번째, 분양 단가는 감칙상 주된 방법. 토지 구해야 되는데 주된 방법이다. 공시가 기준법이죠. 그것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료 2번으로 분양 수입 공시가 기준법 구하는데 자료 3번의 거래 사례 가지고는 거사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는 보정만 하겠구나라는 것이죠. 자, 표준지 골라보겠습니다. 1번은 잡종지라서 안 되죠. 그렇죠? 분양 수입, 완성된 대지, 택지를 구하는 거니까. 2번은 되는데 세로 불이에요. 3번이 소로 깍지니까 조성 후 소로 한 명과 더 유사하죠. 그래서 3번 선정하게 되겠고요. 거래 사례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은 사정 보정 불가, 상당히 고가 거래, 보정 불가능하죠. 그래서 2번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2번을 가지고 그 밖에 보정을 할 때 논점은 매도자가 철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철거비가 주어졌거든요. 500만 원. 이 500만 원을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매수인이라 적혀 있으면 더 해야 되죠. 근데 매도인이라 적혀 있으니까 더하면 안 되죠. 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해도 숫자는 똑같잖아요. 하지만 답안지에는 적어줘야 됩니다. 매도자 철거비 부담으로 고려하지 아니함이라고요.
아무 말 안 적으면 답은 똑같이 맞추는데요. 이거 알고 맞춘 건지 모르고 맞춘 건지 출제위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점수를 안 줘버립니다. 예, 안 줘버려요. 예, 그래서 매도자가 철거비를 부담한다는 거를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니까 꼭 답안지에 언급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분양 수입을 구할 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분양 단가의 시점이 꼭 현재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양하는 시점이 되고 그 분양하는 시점에 대해서 보통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료 4번으로 가서 공사 스케줄로 가서 밑에 방가로 5번 보시면 분양은 어쩌고 하면서 밑에 줄에 분양가는 공사 완료 시점에 가입으로 한다. 제가 다음부터 우리 저기 프라임법 학원의 그 프린트 상태를 감안을 해서 진하게 해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제 파일은 진하게 나왔었는데 조금 알아보기 힘들죠. 예, 되게 그 뭐랄까 열심히 봐야 되는데 3개월 후에 끝나거든요. 3개월 후에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3개월인가 아셨죠? 예, 그래서 보면 분양가는 공사 완료 시점인데 공사가 현재로부터 3개월 뒤 끝난단 말이죠. 기준 시점이 23년 6월 27일이었는데 3개월 뒤니까 23년 9월 27일로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양 수입 구할 때 그 분양 단가의 시점은 기준 시점보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미래입니다. 분양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팔리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공사 다 끝나고 직접 팔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시점,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1년 지나면 110만 원에 팔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시점 수정이 현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단가 구했어요. 또 총액 구할 때 또 논점이 있단 말이죠. 총액 구할 때 논점은 면적 얘기죠. 자, 현재 상태에 아직 개발 전은 6,000제곱미터라고 이제 자료일에 나와 있는데 6,000제곱미터 전부 다 대지로 못 팔잖아요. 이거 개발하면 중간에 저기 이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 게 많잖아요. 기부 취납도 좀 해야 되고 뭐 빠지는 면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 4번에 보시면 감보율 25% 있습니다. 6,000제곱미터에서 25%를 차감을 해서요. 나머지 면적이 분양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0제곱미터 기준으로 잘라서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짜투리 면적은 15% 감가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22필지가 나오고 한 필지는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분양 단가에다가 22필지 200제곱미터 곱해가지고 정상 분양 부분 구하고 그다음에 감가 분양 부분 단가에다가 100제곱미터 하고 한 필지죠. 그리고 감가 15%한 다음에 두 개 합쳐가지고 명목 금액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개발 비용 자료 4번 가시면요. 자, 분양 계획해서 1. 조성공사비 2. 공공시설 부담금 3. 판매관리비 4. 수급인 정상이윤 전부 다 비용으로 포함해야 됩니다. 자, 수급인 이윤은 개발업자 이윤이랑 다른 거죠. 수급인은 공사를 감당하는 개발업자,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사 이윤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분들 이윤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다 이제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조성공사비는 당연히 개발 전 전체 면적 곱해야 되겠죠. 그 6,000제곱미터 전체를 공사를 하는 거니까 도로 부분도 공원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다 공사를 한 다음에 도로가 되거나 뭐 넘기거나 하는 거잖아요. 6,000제곱미터 해야 되고요. 공공시설 부담금 필지로 돼 있죠. 아까 23필지 나오죠. 보통 그 세금은 개발이 끝난 걸 기준으로 해서 매깁니다. 그래서 개발 전 6,000제곱미터가 아니라 개발 후에 23필지
기준 내셔야 되겠고요. 판매 관리비 분양가 총액의 5%, 수급인 정상 이윤 조선공사비의 10%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할 때 당연히 분양가는 명목 분양가, 할인하지 않은 것, 조선공사비도 할인하지 않은 것의 10%예요. 왜냐하면 분양가도 발생하는 별도의 스케줄이 있고 지금 판매 관리비도 조선공사비도 수급인 정상이윤도 발생하는 별도의 스케줄이 있거든요. 만약에 분양가를 할인한 걸 또 갖다 쓴다 그러면 할인을 2번 한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명목 금액입니다. 원칙 다 명목 금액이에요. 수급인 정상이윤도 당연히 조선공사비 명목 금액에다가 수급인 정상이윤에 이제 스케줄 반영해가지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명목가, 명목에 대한 분양 그리고 개발비를 이제 받습니다. 자, 평가해야 되죠. 평가. 자, 평가하실 때 제가 지금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가 내가 평가를 해야 될 개월 수를요 다 미리 계산해 써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답안지 들어가서 계산하면 또 막 뱅뱅뱅 돌잖아요. 개발 허가시 1이잖아요. 바로 위에 보고. 조성비는 개발허가 신청 시부터 1개월. 개발허가 신청을 언제 하죠? 지금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1, 2, 3 그대로 나오네요. 3분의 1 곱하고 1, 2, 3 평가 그대로 하시면 되고, 판매 관리비 공사 완료 1개월 후 이거 지금 공사 완료 3개월 뒤 하니까 1개월이면 4죠. 수급인 정상 이윤 분양 완료 시 6개월 6이죠. 분양은 하면서 뭐 1개월 후 40분인데 1개월이 3 분양이 지금 2개월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후 1개월이면 3, 4개월이면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분양시 붙어 있네요. 분양시에 10%니까 분양시는 2, 1개월은 3, 4개월 후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스케줄을 표시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번에도 기침을 했잖아요. 낫질 않아요. 말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숫자를 다 없애고 목만 낫기 위해 살았는데 수업을 일주일에 3번을 하니까 목이 지금 모두 간당간당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검사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더 얼굴 빨개지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분양 수익, 개발 비용까지 다 이제 평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금액을 가지고 빼시면 토지 가액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 토지 총액이 나오잖아요. 단가는 당연히 지금 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 면적이요. 개발 후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개발 전이에요. 현황은 지금 6,000제곱미터란 말이죠. 6,000제곱미터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자료 7번에 2번 급학교인 보정 대상토지 기준 방식 하시면 되죠. 근데 밑에 보시면 요거 5단위로 만드는 거, 지금 답이 1.22가 나왔거든요. 1.20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5 미만인 경우 절사, 5 이상인 경우는 5로 하라. 그럼 1.26이 나오면 1.25가 되는 거죠. 1.29가 나오면 1.25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요게 현업상으로도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자, 3번과 4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요거는 조선 택지 가치 이용하면서 조선 원가법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소지 매입비, 소지 가액 플러스 조선공사비 두 개 더해가지고 결정을 하죠. 소지 매입비는 소지 단가에다가 개발전 면적 전체, 소지 매입한 면적 전체 2,000을 곱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명목 소지 매입비가 나오는데 이걸 시점 수정을 하게 되죠. 자, 논점이 있죠. 지변율로 할 거냐, 투하자본 수익률로 할 거냐, 구분 적용할 거냐. 자료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시면
지변율은 2022년부터밖에 없네요. 우리는 2021년 8월 15일에 샀는데 21년도는 그러면 시점 수정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간 투하자본 수익률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월 저기 이제 현가, 내가가 되어 있죠. 토지 매입비 끝. 그다음에 21년 8월 15일부터 공사 완료 시점인 23년 5월 15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 시점까지 23년 6월 27일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조성원가법이라는 거는 소지 가액에다가 조성공사비를 더해가지고 개발이 완료됐을 때 토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 시점에 토지 가치란 거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도 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용은 원가법이니까 모든 비용은 이 시점, 이 시점,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전부 모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다 집계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른 땅이 된 거잖아요. 이때랑 이때랑 개발 전, 개발 후잖아요. 다른 땅이 됐으니까 이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긴 시점까지 지변율로 시점 수정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땅에 대한 거고 시점 수정이니까 투하자본 수익률 적용할 여지는 없어요. 개발이 끝난 후는요. 끝나기 전에만 투하자본 수익률 쓰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료 2번으로 가면 조성공사비, 제세공과금, 수급인 이유 전부 다 원가에 해당합니다. 조성공사비 역시 2000제곱미터 소지 면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공사를 했을 면적이니까 제세공과금 500만 원, 수급인 이유는 뭐 10%, 뭐 밑에 스케줄 나오고 전부 다 그 맞춰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비는 쉽네요. 별 할 게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더한 다음에 총액 나오죠. 자, 요때 총액이 나오는데 이때 단가는 어떤 면적? 지금 현재 면적. 그러면 2000이 아니라 1500 개발된 토지 면적으로 하는 거죠. 개발법이랑 지금 조성원가법이랑 단가를 구하기 위한 면적이 달랐어요.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토지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어떤 상태인 거냐, 개발 전이냐 개발 후냐, 소지 면적이냐 아니면 개발된 지금 면적이냐, 뭐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개발된 면적이냐. 앞 문제는 개발이 안 된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개발이 안 된 현재 면적 가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된 땅을 평가하는 거예요. 개발이 된 현재 면적으로 하는 거죠. 둘 다 현재 면적이지만 개발 전이냐 후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 다 뭐냐? 현황이 어떤 면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성원가법은 소지 면적으로 나올 일은 없겠죠. 조성이 된 땅을 조성원가 평가하는 거니까. 개발법이 헷갈려요. 개발법은 상태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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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개발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개발이 완전 안 된 상태까지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 자, 현금 등가액이죠. 현금 등가액. 자, 현금 2억 8천만 원은 일단 픽스. 거기다가 5천만 원을 내가 더 부담을 하는데 이 5천만 원이 지금 저당 대부를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승계 조건이 보니까 앞으로 8년 동안 빌릴 수가 있네요. 8년에 빌리는데 나는 3년 뒤에 갚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 지급액 하나, 그리고 저당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 하나. 자, 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8년 동안 갚을 거니까 MC로 8년 동안 뿌려주고, 그리고 8년 동안 조건이니까 8년을 뿌려주고, 갚을 거는 3년이니까 3년으로 PVF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원리금을 3년만 갚았어요. 나머지 5년치 원금 남았죠. 그거를 이제 상환 비율 P를 써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다시 현금 지급액, 저당 대출액 현가액인데 그게 첫 번째 원리금 상환액이고 있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액이 따로 있는 거죠. 하나는 3년간의 원리금 상환액, 하나는 그쵸 상환 시점에 있어서의
대출금의 대출 원금의 현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MC 8년 뿌려주고 PVF 3년 월 단위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여기 원금 뭐 상환 비율 P 해가지고 3년 갚은 거 고려해 주는데 3년치를 다시 또 현가를 해야 되는 거죠. 월 단위니까 36개월 하셔야 되고요. 요거 3개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빡빡한 첫 시간 보냈습니다. 수업이 길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는 이럴 일이 없을 거예요. 목요일부터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 이제 어떤 좋은 말 더 해드릴까, 그렇게 고민할 거거든요. 자,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문제,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꼭 요거 지금 정리 다 어떻게 다 하셨잖아요? 하셔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제 나랑 안 맞다, 뭐 나랑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여러 개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한테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다 코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 수고하셨고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